발차기 연습 진짜 열심히 하셨죠? 음파 호흡도, 사이드킥도, 팔 돌리기도 다 따로 연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다 합쳐서 자유형을 해보면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다시 버벅거립니다. 팔에 집중하면 발차기가 무너지고, 숨을 쉬려고 하면 몸이 가라앉고, 힘을 빼려고 하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동작을 잘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작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형은 발차기, 호흡, 팔 동작을 따로 배우고 마지막에 한 번에 합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작이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자유형의 각 동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차기, 물속에서 떠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상태 만들기. 자유형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발차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차기를 다리를 세게 차서 앞으로 가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차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발차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게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속에서 몸을 안정적으로 띄운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형은 팔을 돌리고 호흡하는 순간에도 몸의 위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발차기입니다. 처음에는 발차기를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팔을 돌릴 때도, 호흡을 할 때도, 다른 동작에 집중할 때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발차기를 빨리 끝내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보다 다른 동작을 추가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차기 체크. 첫 번째, 일정한 발차기 리듬을 25m 동안 끊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강하게 차는 것보다 일정한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릎을 과도하게 접지 않고 발차기 할 수 있는가. 무릎을 많이 굽히는 발차기는 순간적으로 강해 보여도 저항이 커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발차기를 하면서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떠 있는가. 발차기를 할 때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특정 부위가 계속 가라앉는다면 아직 기본 자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파 호흡, 자유형 호흡의 기본 리듬 만들기. 발차기로 몸의 기본 상태를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음파 호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유형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숨 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숨을 쉬는 순간 기존에 하던 움직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은 호흡의 리듬입니다. 물속에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필요한 만큼 들이마시는 것. 이 리듬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자유형 동작에 호흡을 추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리듬을 처음 익힐 때는 발차기를 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파호흡 체크. 첫 번째, 물속에서 내쉬고 물 밖에서 들이마시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숨을 참았다가 한 번에 내쉬는 것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발차기 하며 호흡할 때 고개를 과도하게 들지 않는가. 고개를 들면 몸의 중심이 내려가고 하체가 가라앉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호흡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가. 급하게 숨을 쉬거나 너무 오래 참으면 전체적인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사이드킥, 자유형 호흡 자세를 만드는 과정. 사이드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발차기 하는 연습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차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킥의 더 중요한 목적은 자유형에서 호흡하기 좋은 몸의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형에서 호흡할 때는 몸이 옆으로 돌아가 있고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 있고 입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이드킥은 바로 이 자세를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통 회전과 균형 감각도 함께 익히게 됩니다. 사이드킥 체크. 첫 번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몸이 계속 정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아직 자세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뻗은 팔과 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유형 호흡에서는 뻗은 팔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고개를 들지 않고
입이 나오는 위치를 만들 수 있는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으로 호흡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팔동작. 준비된 몸 위에 추진력을 추가하는 과정. 팔동작은 자유형에서 중요한 추진력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팔만 잘 돌린다고 자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만든 발차기, 음파호흡, 몸의 균형, 위에 팔동작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초보자가 팔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팔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팔을 움직이는 순간에도 기존에 만들었던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팔 돌리는 동작 자체는 육지에서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발차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팔을 돌리면 갑자기 팔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리듬이 뚝뚝 끊깁니다. 이건 팔동작을 못해서가 아니라 발차기와 균형을 유지한 채로 팔을 추가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입니다. 좋은 팔동작은 팔만 빠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물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팔동작 체크. 첫 번째, 팔을 돌려도 일정한 발차기 리듬이 유지되는가. 두 번째, 팔을 돌릴 때 몸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가. 세 번째, 팔 동작이 끊기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는가. 팔동작 플러스 호흡. 배운 동작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마지막 과정. 초보자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팔동작을 배울 때보다 팔동작에 호흡을 추가하는 순간입니다. 팔만 돌릴 때는 됩니다. 발차기도 됩니다. 음파호흡도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같이 하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움직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면서도 나머지 동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동작 플러스 호흡 체크. 첫 번째, 몸통 회전으로 어깨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가. 한쪽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반대편 팔을 끝까지 밀어주면 몸통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호흡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고개만 억지로 들지 말고 몸의 회전에 맞춰 편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호흡하는 순간에도 발차기 리듬이 유지되는가. 숨을 쉬려고 발차기가 멈추면 몸이 바로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호흡 때문에 팔 동작의 리듬이 끊기지 않는가. 호흡은 새로운 동작이 아니라 기존 자유형 움직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편하게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려면 준비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경이 자꾸 불편하거나 수모 착용이 어렵거나 수영 후 젖은 용품 관리가 고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본 수영 준비물과 장비 선택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형은 발차기 따로, 호흡 따로, 팔 동작 따로, 각 동작은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발차기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파호흡은 물속 리듬을 만들기 위해, 사이드킥은 호흡하기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팔동작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동작이 무너지지 않고 연결될 때 우리가 원하는 자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자유형이 잘 안 된다면 어려운 동작을 무작정 반복하지 마세요. 그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나는 다음 동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